자, 출발! 미래로 가는 여행, 신나는 여행, 친구가 되어줄게요. 서울한산병원과 함께 가요. 함께 가요. 상상 더하기, 상상 더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상 더하기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가 이번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함께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이야기 나눠보실까요? 가시죠. 그리고 그 IoT 기술을 이제 환자분한테 말고 또 이제 의료진한테 또 적용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지속주의 약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되게 많은 분들은 폴대가 2개가 필요할 정도로 플로가드를 많이 쓰세요. 뭐 10대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 약물들은 이제 수시로 용량을 이제 바꾸는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담당 선생님이 놀핀을 0.04에서 0.06으로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가 처방을 보고 이제 계산을 해줘요. 요즘에 시스템에서 계산해 주는데, 그걸 확인하고 이제 플로가드에 가서 이제 조작을 하고 확인을 하고 기록을 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 중에 아무도 방해를 안 하면 좋지만 중간에 저를 찾는 경우도 많거든요. 환자가 저를 찾을 수도 있고 다른 알람 때문에 가봐야 될 수도 있어서 이 과정이 온전하게 보장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른 이유로. 근데 그럴 때 이제 약간 투약 오류도 날 수도 있고 의도치 않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맞아, 실수할 수도 있고, 제가 예를 들면 2.2라고 봤는데 2.4로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이제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IoT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면 EMR이랑 연동이 돼서 계산된 값이 이 플로가드에 바로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는 확인하고 맞게 됐네 하고 기록만 하면 사실 이 조작 오류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용량 조절을 되게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맞아요. 그 수술실도 아무래도 수술 중에 환자분들의 혈역학적 변화가 심하니까, 그래서 고위험 의약품이나 지속주임 약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지금 장비를 조작하거나 환자의 모니터링 상태를 컴퓨터에 있는 아미스로 이렇게 연동하는 기술은 개발이 되어 있는데, 다시 반대로 컴퓨터에서 조작을 해서 장비로 이렇게 되는 기술도 개발되면 인적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과정에는 접목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양방향 통신이 되고 네. 또 한 번에 또 관리가 되면 더 좋고. 맞아요. 네, 장비가 너무 많아졌어요, 정말로. 맞아요. 소위 말해서 그게 이제 사물 인터넷과 5G 시대가 변하는 세상, 뭐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게 의료기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환자 안전성이랑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프로그램이나 기계의 신뢰성은 좀 더 높아야 인퓨전 펌프 이외에도 다른 기기들에 좀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의료 영역이 이제 이런 기술들이 좀 천천히 들어오고 보수적인 이유는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환자 안전이 완전히 최상으로 보장이 돼야지만 그 기술이 접목될 수 있고 또 어떤 보안도 확실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기술이 조만간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은 그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 완전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요즘에 저희 병원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임아웃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타임아웃을 지금은 그 이제 여러 가지 대조표를 이용해서 이제 동시에 확인해야 되는데, 그 대조표를 사실 이제 프린트를 출력을 한다든지 뭐 투약 카드를 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매체를 이제 준비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장에서 그 시술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걸까지 다 준비하려면 쉽지가 않은데, 이걸 이제 암태블릿 PC랑 IoT 기술을 뭔가 같이 합쳐지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령 이제 우리 암태블릿 PC라든지 이제 환자 앞에 있는 기기로 이제 타임아웃 시행이라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필요한 게 동의서와 그다음 영상 검사, 그 다음에 또 행위 처방 이런 내용들이 이제 크로스 매칭이 필요하잖아요. 자동으로 크로스 매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참여해서 복창을 해서 타임아웃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음성이 기록되면서 결국 간호 기록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능이나, 혹은 이제 PDA를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PDA로 환자 바코드, 동의서 바코드, 그다음 행위 처방 바코드, 이렇게 PDA를 이용해서 타임아웃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환자 안전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여하는 의료진이 모두 다 같이 멈추고 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다 보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바코드를 환자만 찍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한 인턴 선생님 사원증도 찍고 여기 참여한 간호사도 찍고 이렇게 찍어서 제대로 모두가 다 멈춰서 확인하고 해서 안전한 환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주제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환자 안전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간호에서는 욕창도 빠질 수 없는 주제거든요. 중요하죠. 욕창. 네, 욕창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욕창은 사실 되게 경험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이제 도움을 많이 요청할 때가 있어요. WC 선생님한테 이제 요청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선생님도 이제 환자분을 많이 보러 다니시다 보니까 이제 본인 PD에 이런 데다가 이제 환자 욕창 사진을 찍어주는데 다 엉덩이 사진밖에 없어요. 그 엉덩이 사진이라 하면 욕창 상처 사진인데 이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약간 좀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결정이 될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시스템이 뭔가 좀 보완이 된다면 AI 딥러닝 통해서 지금까지 사실 욕창 사진 엄청 많거든요. 지금까지 모아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딥러닝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이 사진을 찍으면 얘가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2단계인 것 같다, 3단계인 것 같다, 4단계인 것 같다 이렇게 추천해주고 그럼 거기에 맞는 드레싱 제제를 같이 이제 추천해주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빨리 변하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는데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판단도 다 다르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몇 시간 만에도 생기기도 하고 변화도 하거든요. 스테이징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딥러닝을 시키면 이 친구가 이제 스테이징 도와주고 매니지하는 것까지 도와주면 저희가 딜레이 되지 않고 즉시로 바로 이제 처치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병동간에서도 병동간 이동하는 환자분들 욕창을 이제 단계를 이제 스테이징 하는 게 간호사들마다 다르니까 이 병동에서는 1단계라고 하고 우리 병동에 왔는데 2단계라고 그러고 딱 설왕설래를 할 때가 엄청 많아요. 수술실 같은 경우도 그 마취를 하게 되면 부동자세가 되면서 욕창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패드를 깐다든지 아니면 체위를 할 때 많이 눌리는 부분에 뭐 드레싱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 가면 너네한테서 생겼네, 아니네, 막 이렇게 또 설왕설래를 하기도 해요. 네, 약간 감정이 상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 단순 오는 길에 10분 만에 생겼을 상처가 아닌데, 뭐, 네. 그래서 기술이 이렇게 개발이 돼서 발생한 것을 이제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환자 피부 상태를 스캔을 하면 이 환자분의 피부 상태가 욕창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어떤 부위가 욕창이 호발하는 부위인지 이런 거를 추천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알려주면 또 수술명이나 수술 체위 같은 거가 이제 딥러닝으로 다 입력이 되면 어떤 부위에 어떤 드레싱을 적용하고 이 수술은 어떤 패드를 제공하세요. 이렇게 알려주면 사실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앞으로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기술이 좀 발전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방현님의 지금 예방이 중요하잖아 할 때 그 눈빛이 너무 부셔갖고 반짝거렸습니다. 네. 저는 이거 병동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이제 외과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항상 엄청 크게 나거든요. 그럼 이거를 좀 체계화되게 치료를 하면 수술 합병증, 그러니까 수술 부위 합병증으로 인해서 재원 기간이 길어지는 걸 좀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 효과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도 또 약간 디바이스적으로 생각해 본 게 그 욕창이 뭐 3단계나 4단계 있으면 환자분이 굉장히 통증이 심하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터널이나 잠식이 있으면 저희가 뭐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사실 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환자분은 더 고통스러울 거니까 그 베인뷰어라고 이제 혈관 찾는 이제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투시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으면 이제 얘가 이제 사진만 딱 촬영하면 어디 몇 cm 이제 뭔가 터널이 있다, 잠식 있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드레싱을 더 정확히 할 수도 있고 환자한테 통증도 더 유발할 수도 있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뭐 미래지향적인 뭔가 영상 기술과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되면은 네.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사실 욕창이 뭐 그냥 노인이나 나이 많은 사람 얘기 아니야 라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전기놀이처럼 이렇게 피 빼가지고 하면은 쥐가 뭐 1분 만에 나드는 것처럼 정말 피 조금만 안 통하면은 20분 만에도 정말 욕창이 없던 게 생기고 그다음 환자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 우리가 서서 하는 치료는 없잖아요. 다 누워서 받거든요. 그러니 모든 환자가 모든 과정에서 욕창이 생기는데 그게 조금 간과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1차적인 간호에서부터 벌써 지금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훨씬 더 빠른 대응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욕창 얘기할 때 갑자기 뭐 로봇 얘기 나오면 그렇지만 로봇 찾아보면은 또 욕창 예방 로봇이 또 가장 먼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푹푹 찔러주는 거. 욕창이랑 조금은 벗어나긴 하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그 체위 변경이 좀 체위 로봇도 변경.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업무 중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 근골격계 질환이거든요. 이제 포지션 체인지 한다고 이제 그런 건데 막 요즘에 이제 그 체중이 많이 나가는 환자분도 되게 많이 오세요. 왜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아 기분 안 좋은데? 시선을 왜 갑자기 날 뚫어지게 보니까? 아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체위 변경하면은 뭔가 좀 아플 것 같으세요? 주무시면 안 돼요. 안 아플게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세 명이서 두 명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합을 맞춘다고 이제 같이 하는 선생님들끼리 뭐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의식이 또렷한 분들이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서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미안하다 하시는데 사실 미안해 하실 일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마땅히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 본인도 이 과정이 편하진 않으신 거죠. 근데 만약에 로봇이 들어오면 환자분도 본인도 이제 미안해하지 않으신 거죠. 뭐 자연스럽게 본인 몸을 맡길 수도 있고 그리고 간호사도 사실 근골격 질환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좀 되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이 또 영상까지 촬영해주고. 그리고 욕창에 예방할 수 있는 포지션에 맞춰서 해주고. 아니 이제 당장도 요즘 이제 이렇게 힘쓰는 거 도와주는 착용하는 것들도 이제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금방일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냥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환자들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베드로 달아서 체중을 대야 되는데 그 과정도 저는 조금 하여튼 좀 앞으로 걱정이에요. 맞아요. 하면서 사실 탈감도 많이 되거든요. 예전에 중환자실에서 이제 패드 교환이 되기 전에 이제 인베드 스케일을 하면 이제 들어야 되니까. 근데 갖고 있는 라인이 너무 많은데 그때 탈감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침대가 많이 바뀌긴 해가지고 괜찮아지긴 했는데 어떻게 환자분도 고통스럽죠.